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방송이 부득불 본의 아니게 나가지 않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일주일 다녀오는 동안에 아무래도 방송 촬영이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가서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 뵙고 몽골 여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올해 한국의 요즘 또 여행 트렌드가 캠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행지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몽골에서의 그런 캠핑 관광, 캠핑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행지를 한 군데 가보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죄송합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캠핑하기는 상당히 자유로운 곳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훼손이라든가 많은 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캠핑장 외에는 쉽게 캠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은 규정이 있고 제재가 따르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외에 자연 밖으로 나가면은 사실 어디에서 캠핑을 하든 크게 제약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요즘 그 몽골에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캠핑 장비를 가지고 준비해서 오히려 캠핑 관광을, 캠핑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몽골 여행이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올해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서 그러면은 캠핑 여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다음 이제 여행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몽골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몽골에서 이게 이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점은 자유롭습니다. 일정이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나갈 곳이 이제 약간 고비 지역 쪽인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캠핑장이 그렇게 우리 캠프가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여행자 캠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캠프 위치에 맞추어서 여행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 이런 캠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또 요즘 코로나 시절에 여러 다른 그 일행들과 접촉을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요. 왜냐하면은 여행하는 팀만 별도로 캠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접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아무도 없는 그런 그 독립된 공간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야 찾으면 아주 많죠. 그런데 주의할 점들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주의할 점이냐면은, 특히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가시면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을 할 때, 이제 야영을 하실 때, 캠프 장소를 이제 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 특히 고비 쪽이나 시골 가면은 특별한 도로가 없습니다. 몽골에 이런 말 있죠.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에 시골 가보면 조명이나 도로 어떤 그런 조명들이 없기 때문에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뭐가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특히 밤길에. 그래서 캠프 이게 텐트 같은 캠핑 장소를 잡을 때 텐트를 칠 때도 차들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가능하면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텐트를 야영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의 어떤 기후가 여름 비가 좀 몽골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지만은 여름철 되면은 어떻게 폭우가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몽골은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물이나 그 어떤 물들이 막 급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5mm에서 10mm만 쏟아져도 비가 와도 갑자기 급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준에 있는 강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 주변에는 야영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안정상의 문제로 마을이 있으면 마을 가까운 근교에 또 그리고 주변에 캠핑장 이제 캠퍼 쉽게 말하면 여행자 캠퍼가 있으면 여행자 캠퍼 근처에다가 캠핑장을 야영장을 마련해서 숙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캠핑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장비들은 몽골에 와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비 시설은 한국이 좋지 않습니까?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취사 도구라든가 좀 번거롭더라도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정도 수고는 가진다 생각하시고 직접 챙겨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여행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캠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바로 울란바타르에서 고비 쪽, 즉 남쪽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분들이 알고 있기로 고비 사막, 고비 사막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고비 사막은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에 위치합니다. 남쪽에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사막의 지형이 많아지는 곳인데 그 첫 방문지로 많이들 찾아가시는 바가 가즈린 촐로입니다. 몽골 말로 바가 가즈린 촐로는 꼭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작은 바위들이 모여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의미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팽팽한 그 초원지대에 불쑥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고 할 정도로 바위산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골의 화강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는 바가지린 촐로는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이루어져 바위들이 뾰족뾰족하거나 각이 잡혀 있는 그런 화강암이 아니라 아주 둥글게 동글동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양한 모양으로 풍화가 되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올망졸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의 바위산 지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금강산의 만물상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만물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풍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가 가즈린 촐로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은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정상이라 해봐야 크게 높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해발이 거의 1750m, 한 1800m 정도 되는데 워낙 몽골 지형 자체가 해발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곳인데 거기 가면 또 주변에 돌아보는 전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바가가즈린 촐로 가면요,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산세가 아름답고 맹당 자리에 보면은 사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도 똑같아요.
바가지ring 철로에도 옛날에 그 스님들이 그 머물던 그런 사찰의 유적들이 있고, 또 심지어 소련 시절에, 공산주의 시절에 종교 탄압을 피해서 성녀들이 숨어 지냈던 동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위 아주 특이해요. 샘인데, 조그만 샘인데, 바위를 어떻게 그 구멍을 뚫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는지. 그 바위 한가운데에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멍도 아주 작아요. 그 샘물은 몽골 사람들이 눈이 맑아지는 샘물을 해가지고 그 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샘물을 떠서 눈을 적시고 눈을 씻으면은 눈이 맑아진다 하는 그런 그 약효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샘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치가 필요할 건데, 거리는 울란바타르에서 한 200km 정도. 근데 이제 그쪽 바로 가기보다는 그 고비 사막 가는 중간에 도시가 하나, 만달고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만달고비에서 잠시 그 쉬었다가 다시 바가지ring 철로로 가는데, 만달고비에서 바가지ring 철로는 약 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면서 또는 마지막 일정에서 돌아오면서 많이들 이곳을 찾고, 또 이곳에는 그 아주 올망졸망 재미있는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젊은 여행자분들은 이곳에서도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배경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기도 좋고, 또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 또 돌아오는 마지막 여행에서의 또 마무리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바가지ring 철로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여행지는 계속 이제 고비 쪽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